최근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웨스팅하우스 아시죠? 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정부는 이 지분 인수에 대해서 아직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전 섹터 이런 부분은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확한 방향성으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원전 관련해서 협력이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투자 포인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거는 현재 투자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떴으니 미국과 어떤 협력이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대형 원전, SMR 이쪽 건설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의 현실을 보면은 공급망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력을 운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우리나라와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하반기에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포인트에 꼭 담아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포인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까 보면 바로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한국형 대형 원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APR 1400 이것이 과연 미국 진출이 가능할까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KB증권은 이 또한 이게 된다, 안 된다의 여부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걸 진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 쪽에서는 원전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느 때 우리가 진입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할 건지 이를 알아보는 게 더 투자 포인트에서는 현실적인 접근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원전 재건 초기에 있어서 모델은 AP1000 중심으로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국 쪽에서 건설을 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하지만 AP1000 같은 경우에는 원전 경험이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하고 이게 단계적으로 반복 건설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제거되면서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톡톡한 그런 결과를 낼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잘 되면 APR 1400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 투자하실 때 이 이슈는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APR 1400 진입이 성공한다면 그리고 팀 코리아에 대한 원전 수주에 대한 협력 확대 이런 부분도 더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K원전, 오늘 섹터에서도 자금이 몰리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인데 밸류 체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스켓 매수를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한 그런 종목보다는 바스켓,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관리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는 K원전 밸류 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거든요. 그 얘긴즉슨 설계도 되고 기자재 쪽도 괜찮고 설계, 시달, 만들어지는 그 EPC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아울릴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스토리텔링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건설까지 갈 수 있는 GS 건설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이러한 모멘텀이 한국 원전 하반기 넘어서 내년 본격적인 수주를 알리는 신호탄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데에 잘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전 섹터 눈에 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원전 관련주를 토대로 해서 국내 증권사에서도 분석을 좀 다수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름세를 오늘 연출하고 있는 시장의 초반 모습이고요. NH투자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석을 했습니다. 모멘텀은 지속이 될 것이다. 언제? 11월까지. 11월 하면 여러분 느낌 드실 텐데 바로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 직전까지 단기적인 모멘텀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이 됐고 물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급등락이 오고 갈 수 있겠죠. 그 뒤는. 그래서 변동성은 주의하시되 그 중간 선거 직전까지 원전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NH투자증권의 변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주가 13만 3천 원을 유지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대형 원전과 SMR 투자를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한국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원전 협력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고요. 시나리오는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미 투자에 대한 방향성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9월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10월에 12차 전력 수급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사우디 원자력 협정 이런 이슈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원전 보실 때 하반기에 이슈가 다양하고 그리고 내년에 수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략 이런 부분 잘 패턴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국내를 대표하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 당연히 주가가 크게 못 갔으니까요.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수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2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현 상황을 잘 보면은 2030년까지 원전과 SMR 이쪽에서 강자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수주 파이프라인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 거 수주하면은 밸류에이션이 2배 이상 가치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쪽에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지금 저평가이고 앞으로도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개선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도 그렇지만 가스 터빈도 성장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또 강조할 수 있겠는데요.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도 북미 쪽에 수요가 가파르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료 전환, 메가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뵀을 때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가스 터빈은 대형 원전이 흔들리더라도 사실 가스 터빈은 예전부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관계자들도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두산 쪽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으로 가스 터빈은 중요한 성장축 중에 하나이다라는 언급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으니까 국내 증권사의 시각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원전 섹터 중에 원전 해체 이런 부분이 같이 뛰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해서 GS 건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 GS 건설이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면서 3가지 이유를 픽해서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목표 주가 올랐습니다. 4만 1,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일단 실적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 그리고 체질 개선 이렇게 3대 이유가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 실적은 이제 GS 건설이니까 건설, 주택 매출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 주택 쪽 매출이 확실한 좀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선제적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내년 이런 부분이 실적 성장에 잘 녹여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성장축이 아닐까 싶은데 AI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입니다. 이게 최대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그래서 언급이 된 거고요. 연내 일부 착공되면서 베트남, 팀 코리아의 원전 참여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전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게 잘 된다면 AI 데이터 센터발 수주 이런 부분 조금 더 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성장축이 두 번째 박스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수처리 쪽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니마인데 GS 계열에 거기 이제 매각을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세 번째 박스는 체질 개선이에요. 3대 포인트 중에 체질 개선이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거나 실적에 방해가 되는 걸 떨어내면서 실적에 회복하는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확실히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순이익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신용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업 자체적으로 회사채 이런 발행도 긍정적일 수 있고 본격적으로 도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모멘텀으로 GS 건설이 걸쳐 있는데 본업인 주택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체질 개선도 가능하니까 재무지표가 조금 더 이뻐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내년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고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늘은 반도체가 힘을 못 쓰더라도 순환매되고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가 잘 가야지 코리아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거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괜찮은 반도체 섹터의 옥석 가리기는 8월 말, 9월 내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택 이 오늘 딱 떴더라고요, 리포트로. 이걸 직접 쓰신 분이 있거든요.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 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입니다. 네, 심택이 아주 중요한 공시를 했더라고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심택의 이번 투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AI 서버용 소캠 수요의 확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증설로 보고 있고요. 소캠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엔비디아 중심으로 채택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택은 소캠용 모듈 PCB랑 LPDDR용 MCP 서브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요 증가에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기존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내년 이후로 늘어나는 이제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투자는 소캠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에 대비한 선제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심택이 신규 시설에 투자를 한다라는 공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소캠 관련해서 최대의 수혜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심택이 주가가 좀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시도 있었고 앞으로의 그 업황 전망적으로 기업 체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가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데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심택의 적정 주가를 17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사실 어, 메모리 업황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시장의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증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고 좀 상방을 열어주는 변화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저희가 2027년에 PCB 업사이클을 ABF 기판과 소캠 두 가지 아이템이 주도할 거다라고 얘기 드려왔기 때문에 소캠 관련해서 TAM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중심에 심택이 있다라는 점에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7월 달에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국내 및 PCB 밸류체인 전반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해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관련 업종을 재평가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강조드립니다. 네, 심택의 목표 주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증설 투자에 대한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해 주셨으니까 심택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보시고 이 투자 포인트도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스토리텔링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머니코드 다음 종목은 신성 ENG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에 약간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있어도 하반기에는 개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성장 모멘텀 하나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향이에요. 공랭식, 냉각 솔루션.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열을 엄청 많이 내뿜는데 그거를 잘 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냉각 시스템 쪽 이런 부분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무래도 첫 레퍼런스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증권사에서는 주목을 하더라고요. 이제 키움증권이 주목을 한 거고 여기가 이제 수주의 범위가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범위를 체크해 보면 바이오, 제약 클린룸, 음압 병동 다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수주가 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사업장 지연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게 사업장이 지연되면요. 원가 훼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인력 배치 효율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돼서 좀 하방을 좀 막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단일 사업장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지연 리스크도 좀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가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장 지연되면 원가가 크게 훼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고 사실 2분기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잡혔습니다. 실적 말씀드리는 건데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31억 원 나타났는데 물론 1년 전에 비해서 9% 성장은 낮춰졌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포착을 하자면 반도체 사업장이 좀 정상화되는 것과 동시에 원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판가에 전가되는 흐름들로 원가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낮아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는 일단 그렇고 이제 3분기, 4분기,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는데요. 내년에 해외 반도체향 수주 요런 이슈가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건 정도 있고 하반기부터 이익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누적 수주만 보더라도 7,5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올해 상반기는 약간 브레이크 걸려도 하반기 개선되면서 내년은 이익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신성 ENG를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면 28년도 수익성은 정상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역시 이 종목 역시 하반기 좋아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카카오. 지난주 머니코드에서 카카오에 대한 인적 분할을 자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머니코드 콘텐츠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 5만 1,000원으로 제시했다라는 거를 언급해 드리고 싶어서 좀 보여드렸고요. 5만 1,000원 정도는 국내 증권사 밴드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일단 인적 분할 그러면서 이게 사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영업 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촉매제의 역할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가 확 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볼 부분은 분할된 이후에 정말 할인율이 축소가 될 것인지 그리고 자본 배율은 효율이 정말 생길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유동성도 착시를 주의하라라고 투자 유의사항도 언급을 했던데요. 이게 이제 인적 분할되면 카카오 AI와 카카오 X로 나뉘잖아요. 근데 카카오 X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원 중에 4조 이상은 자회사 보유분이라고 하고 카카오 AI 현금이 있는데 그 중에 1조 이상 거의 2조 가까이는 어떻게 보면 고객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발하게 유동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착시 효과는 좀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주가 5만 1,000원 이런 부분 언급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투자 유의사항도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해줬네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R은 JP모건에서 언급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골드만삭스였었고요. APR은 유럽이 참 잘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이 잘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도 잘 해내기 때문에 이 유럽이 잘 해낸 이런 시장이 결국 미국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막 뜨는 그런 효과보다도 이제는 이제 브랜드 가치를 입증받았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JP모건은. 그래서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으로 알릴 수 있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시장의 성장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그게 미국 시장을 더 자극해서 전반적으로 순 효과를 볼 수 있다.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브랜드는 잘 커지면 글로벌 확장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APR이 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JP모건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56만 원이었으니까 이 수준도 잘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양식품인데 화장품에 이어서 이제 식품 쪽도 유럽
쪽에서 잘 받아들이고 있고 소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양식품의 2분기 실적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한 50% 정도 성장했거든요. 근데 2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한 5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더하면 한 1,800억 원 정도 넘는 그런 체력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뭐 삼양식품 하면 불닭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데 그 매출이 좀 견조한 것으로 보이고 해외 매출 잘 되고 있고 해외 매출 중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잘 되고 있는데 미국이 54% 성장하고 있고 또 중국이 44%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앞서서 APR도 유럽 쪽 공략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삼양식품이 유럽이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제목도 유럽의 기대주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분기에 1,000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품, 유럽 쪽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거 긍정적이고요. 유럽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부각됐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립니다. 중국 쪽에서 신공장, 캐파가 좀 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공장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물량을 잘 소화하다 보니까 내년 이제 초에 시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밀양 공장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밀양에 이제 공장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밀양 공장은 이제 미국과 유럽 수요에 좀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고 글로벌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조금 더 밀어주면서 생산 좀 가속화되면서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불닭 이 브랜드 제품은 판매가 좀 견조할 것으로 보이니까 실적 전망도 써놨거든요. 1년 전보다 43%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K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유럽을 잘 통과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인기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